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통화 시장의 움직임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주 유로 시장이 어땠는지 김은혜 연구원이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주 유로 시장은 1.068에서 1.183달러 내외 움직임을 보이다 결국은 보합권 흐름이 1.074달러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주 초반에는 이제 반발 매수세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주 중반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 중반에는 포르투갈의 긴축 프로그램 불신이 많이 가결이 되면서 이제 코엘류 정부가 11일 만에 실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정치 불안이 이제 저번에 그리스 이슈와 마찬가지로 확산이 되면서 유로화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인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기도 하면서 이제 유로화가 1.07을 가볍게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일 밤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2일 밤에는 이제 옐런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준 위원들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이제 이들 연준 위원들의 가장 최고인 이제 FOMC 의원 중에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을 가장 주목했었는데요. 결국은 옐런 의장이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실망 매물로 이제 달러화가 크게 하락을 하자 유로화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등락을 반복하다가 13일 밤에 이제 프랑스 파리 테러로 인해서 이제 유로화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보합권,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유로화가 1.068달러에서 1.083달러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정말 유로화가 많이 내려왔네요. 1유로 1달러라고 얘기하는 페리티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어서 저희가 다른 통화의 움직임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상영 이사와 함께 할 텐데요. 자, 다른 통화의 움직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요즘에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국채 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게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금리로 이 국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일단 죄송합니다. 네. 실질금리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들도 있고, 일단 디프레이션 우려감이 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쪽이 이제 좀 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우리 스페인 남유럽 국가들 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 그리스 사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10% 이상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7% 8%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근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금리를 네. 로 이제 국채를 발행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경기가 좋아서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서 이런 거기 되면은 디프레이션 우려감이 좀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좋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우려감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통화의 움직임을 좀 바로 들어볼게요. 다른 통화, 어떤 통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건가요? 일단 지난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품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상품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 보통 상품 환율이라든지 신흥국 환율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달러가 한 1.88% 정도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네. 그 여파는 왜 그랬냐면, 호주 같은 경우가 실업률을 발표를 했는데, 전월의 6.2%에 비해서 크게 이제, 낮아진 5.9%로 이제 발표를 하는 등, 호주 경기가 나쁘지 않다. 이런 내용이 좀 유입이 되면서, 지난번 이제 뉴질랜드가 금리 인하를 하고,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품 국가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상품 가격 하락에 대한 조치를, 그걸로 인한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것들을 우려스러워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였었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의사록을 좀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율은 좀 낮춰놓은 상황이라서 여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그 통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이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망해 주시죠.
일단 뭐 전망 네. 좋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네. 미국 장중에 이제 파리 테러 사태가 이제 문제가 네. 생겼는데 일단 이런 테러 사태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문제는 이제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랑 엔화 같은 경우가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되는 거는 12월 달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 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는 뭐 그다음에 드라기 총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뭐 여러 이제 그 22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일단 뭐 12월 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좀 확대할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좀 내릴까?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네. 더 이제 확실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들 메르스 사태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곳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가 좀 감소를 하고 뭐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중요하게 문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제 20대, 30대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있었던 그런 네. 공연장에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오는 경향들이 좀 강하게 네. 되죠. 이렇게 이제 투자 심리, 아니, 소비 심리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이제 프랑스 경제가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독일이 유로존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독일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조업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그걸 이끌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프랑스의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유로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양적 완화를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금리 결정을 좀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이거를 이제 반등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금리나 금리 인상 이슈가 네. 완화가 돼야 되는데 만약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에 있을 이제 산업 생산이라든지 네. 제조업 지표들이 이제 좀 둔화되거나 뭐 이런 경제 지표들이 약화되면 뭐 하락폭이 좀 제한되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어저께 이제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크게 하회했죠. 네.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제조업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예상은 마이너스 0.1에서 뭐 전월에 마이너스 0.1보다 좀 개선된 0.2% 이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마이너스로 전월에 비해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유로화가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파리 사태 같은 경우는 유로화를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고 이런 영향들,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좀 경제 지표들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폭은 좀 제한적인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서상영 이사와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지난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사태 때에도 이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는 많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소비 심리가 많이 죽는 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소비자 신뢰 지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한 2, 3개월 만에 다시 또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큰 우려는 좀 피해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금요일 날 네.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고 하니까 달러하고 엔화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엔화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경우. 그게 뭐냐면 그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런 테러 사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길게 가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해외 선물 시장의 포트폴리오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